속일용 전무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검찰 조사실 안에서 들려온 말에 독고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듯한 얼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소 전무가 정신을 차렸나 보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독고탁은 조용히 속일용의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유학비 전액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진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간파했습니다. 송금 계좌, 메신저 캡처, 독고탁의 필체가 담긴 메모까지 모든 것이 독고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조작 사건의 배후이자 공범 매수 혐의로까지 구속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독고탁 회장의 해임을 결의했고 이로써 그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독고탁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라주조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키워놓은 회사를 그깟 술도가 조작 영상 하나로 날 이렇게 내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목소리는 갈라졌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더구나 독고탁 해임안에 믿었던 장미애마저 찬성했다는 소식은 독고탁을 더욱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장미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회장실로 들어온 장미애에게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말해봐. 너는 내 편에 섰어야지.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에게 배신을 해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해임 찬성표를 던져? 장미애는 묵묵히 그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내가 신라주조 위에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데 장미애 네가 어떻게? 술도가에서 우리가 같이 나오던 그때 넌 그 마음 다 잊었냐고. 장미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래서 더는 눈 감을 수 없었어요. 그 말에 독고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가 신라주조를 망쳤다고? 나 아니었으면 이 회사 없어. 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날 버려? 너까지? 장미애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 스스로 불러온 결과예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더는 책임 회피하지 말고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장미애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에는 신라주조 주식 양도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감춰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술도가를 찾은 장미애는 마광숙과 오천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수에게 제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고 오천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결단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라주조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회장이 해임됐다 해도 의심이 끝난 것은 아니죠. 불신을 끊어내려면 과거와 단절된 인물이 회사를 맡아야 합니다. 강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천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분을 넘긴다는 건 회장님께서 회사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입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손을 뗄 생각입니다. 독고탁 회장과 함께 연루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강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실력과 진심으로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요. 마광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미애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분 양도 계약서 외에 또 다른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 대한 저의사죄입니다. 장미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술도가에서 독고탁과 함께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친 일, 지금까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재산을 정리해 술도가에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공증된 기부 서류가 들어있었고 액수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례금이라 불러도 좋고 속죄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빚을 졌고 오늘 그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오천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 아니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강수를 지켜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신라주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물러납니다. 그녀가 술도가를 나서는 순간 마광숙은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미애는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투명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미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신라주조 내 지분 정리했어. 독고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를 단단히 움켜쥐며 묻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장난해? 장미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강수한테 넘겼어. 그리고 이사회의 강수를 새 대표로 추천했어. 독고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순간 숨이 막힌 듯 말이 끊겼고 곧 격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 그 자식이 왜? 도대체 그 자식이 뭔데?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높이던 독고탁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 간수가 경고하듯 바라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래 숨겨둔 그 자식한테 내 회사를 넘겨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뒤통수 칠 생각으로 접근한 거냐고. 장미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가에 묻어난 감정은 복잡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한참을 고민했어. 나라고 강수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 근데 여보, 이젠 누군가가 신라주조를 바로잡아야 하잖아. 우리 손으론 안 되는 거 인정해야 돼. 독고탁은 고개를 흔들며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수야? 그 자식이 뭘 한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너까지 날 등져? 너도 날 내치는 거야? 장미애는 고개를 떨궜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깊게 말했습니다. 등진 거 아냐. 여보, 나는 그냥 우리가 망쳐놓은 걸 바로잡고 싶었어. 우리가 저지른 일, 공금횡령 그날 이후로 난 하루도 제대로 숨 쉬며 산 적 없어. 강수는 그런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한 거야. 독고탁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혹감,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엔 아주 작고 희미한 후회까지. 그는 소리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내려놔. 이건 우리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야. 그 아이는 우리와 달라. 욕심이 아니라 책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젠 그만 당신도 내려놔. 독고탁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핏대가 선목줄기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고동쳤습니다. 장미애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독고탁이 유리창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너희 둘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오강수랑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나가면 그땐 진짜 끝장이야. 전부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의 주먹이 유리창을 세게 내리쳤고 수화기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접견실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철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복을 입은 간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간수는 독고탁의 팔을 붙잡고 제지했습니다. 독고탁은 간수에게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곳은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다고. 장미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자식이랑 무슨 짓을 꾸민 건데. 그러나 장미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를 떠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은 그녀의 등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작지만 단단했고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간수는 독고탁을 제압하듯 붙잡고 앉히며 말했습니다. 접견 끝났습니다. 진정하세요. 독고탁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분노로 들끓는 시선을 문 쪽으로 고정한 채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짧은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절대 안 끝나. 반면 장미애는 문을 지나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닿은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울대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설득도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더는 과거에 끌려 살지 않겠다는 걸. 카페 한쪽 창가 자리, 장미애와 오강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미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구치소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왔어. 여전하더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어. 장미애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렇겠지.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제안 생각해봤어? 오강수는 준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회사를 이끌고 갈 제목이 못 됩니다. 아직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요. 신라주조처럼 위기에 빠진 회사를 이끄는 일은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장미애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설득하지 않을게. 장미애는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내 지분만은 받아줘. 그거만은 엄마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해. 내가 너한테 진 빚이 많잖아. 직접 돌려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 오강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만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듯이. 장미애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해진 커피를 다시 마시며 아주 조용한 화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독고탁이 들어왔고 철창 너머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강수 내놈이 여기까진 어쩐 일이냐. 독고탁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가 보기엔 내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장미애가 너한테 대표 자리 맡아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 하러 온 거냐? 내 앞에서 신라주조가 이제 내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하려고 온 거냐고. 오강수는 작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신라주조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회장님이 해임되시고 혼란스러운 지금 회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고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아들였냐? 아닙니다. 오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뭐? 저는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신라주조를 경영할 뜻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깟 자리에 만족한다고? 넌 기회를 걷어찼어. 누가 그런 자리를 쉽게 내주는데? 독고탁은 벼락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그 자리에 올라서 날 밟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왜? 오강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신라주조에 관심 없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없고 신라주조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제 자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독고탁은 입을 다물고 오강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그의 얼굴엔 잠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틈을 타 오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다고? 오강수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리 씨와 범수 형 사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진심인 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회장님, 그 두 사람 이제 그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젠 더 이상 서로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강수가 조심스레 독고탁을 바라보았고 독고탁은 고개를 돌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됐고 가봐. 나도 생각 좀 해야겠다. 그 말에 오강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안내음이 울리고 간수가 오강수에게 나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오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걸어나가는 오강수의 뒷모습을 독고탁은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독고탁은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어릴 땐 아빠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오범수 그놈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아무리 말려도 결국은 자기 갈 길 가는 거구나. 그래. 내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지.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독고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꾹 삼키듯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세리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이 무너져도 아빠만 있으면 괜찮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말끝을 흐린 독고탁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장 너머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세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차라리 원망이라도 품고 살아줬으면 편할 것을 자꾸만 뇌리에 맴도는 그 아이의 미소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 꼴로 여기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독고탁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감정들이 주먹 안에서만 맴돌 뿐 어디로도 풀릴 데 없다는 듯이. 문득 철창 밖으로 들리는 발소리에 독고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도관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면회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죠. 고개를 끄덕인 독고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묵직한 몸을 이끌고 안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딸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번 다시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차디찬 간방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인연이 세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단 하나는 세리가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